자,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케미컬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이 케미컬 에너지가 뭐냐? 화학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케미컬 에너지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 책과 여러분들 약간 다르게 하는 게 이제 있는데 알아두면은 매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력학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연력학 그 전문 책을 보면은 여러분 2학기 때 아마 물리학 혹시 들게 되면 아마 자세히 배울 텐데 이 연력학에서는 이 우주를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그 우주죠. 그죠? 우주를 시스템하고 이 서라운딩스로 나눕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이렇게 전체가 우주라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시스템이 있고 그 나머지를 서라운딩스 이렇게 해요. 시스템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 기회로 번역할 수 있어요. 기회. 서라운딩스는 주위,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의 연구의 대상은 이 전체 우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우리 대상은 관심 대상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시스템이 뭐냐? Part of the universe on which we wish to focus attention.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주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서라운딩스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연구하면 서라운딩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제 시스템에 에너지가 가해졌다. 그러면 어때요? 어디서 가해집니까? 서라운딩스. 서라운딩스 에너지를 그만큼 뺏기는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어떠한 시스템에 일이 가해졌어요. 일.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피스톤 실린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피스톤을 콱 눌러서 부피를 줄여들었다. 그죠? 그것도 뭐 일종의 일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어디서 옵니까? 그게 서라운딩에서 오는 거죠. 그죠? 아니, 시스템이 아니면은 열이 가해졌다. 그럼 어디서 와요? 그것은? 서라운딩스도 그러니까 서라운딩스 열을 뺏기니까 시스템 온도는 올라가고 서라운딩스는 온도가 내려가겠죠. 뭐 다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눠요. 일단 이런 기본적인 여러분 한번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 주제는 이 케미컬 에너지입니다. 케미컬 에너지, 화학 에너지 보세요. 가장 비근한 케미컬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연소 반응이죠. 연소. 연소라는 것은 화학적으로 보면 산소와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하면은 CO2와 물이 되고 그때 이제 에너지가 나와요. 이때를 또 히트라 합니다. 히트.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요거 어, 방출되는 또는 뭡니까 이게 열이 방출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산화 반응 같은 경우는요 거의 100%다 방출이 열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발열 반응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열이 오히려 흡수돼서 온도가 낮아질 경우 있어요. 여기서 열이 플러스가 되면요 이거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열이 방출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한번 고려하면 말이죠. 이때 이제 요 자체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냥 마구잡이로 반응할 수 없으니까 어떤 본배 있잖아요. 본배 여러분 그 안에서 이 반응을 시켰다. 그럼 그게 말이요 바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에는 뭐가 있어요? 요게 여기 있죠. 요거 반응하는 반응물이 있고 또 반응하고 난 다음에 생성되는 생성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 반면에 서라운딩스는 뭡니까? 요것만 딱 빼면은 뭐가 돼요? 뭐이 컨테이너도 되고요. 또 이게 실험하는 방도 되고 그밖에 여러 이제 어쨌든 시스템만 빼고 나머지를 모든 것을 전부 다 서라운딩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더 이게 다 얘기를 해놓고 하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열이 방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열이 오히려 흡수돼서 온도가 낮아질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우리가 endothermic reaction, 엔도 하면은 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Heat flow is into a system. 그죠? 열이 흐름의 방향이 시스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서라운딩스에서 주변으로부터 흡수한다. 그죠? 이런 겁니다. 이때는 뭡니까? 에너지가 어떤 형태일 때는 열의 형태죠. 열. 그죠? 반면에 엑소스톨믹 리액션은 뭐냐? 에너지가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열의 형태로 여기 이제 썰물이니까 엑소스톨믹 엑소라는 것은 이제 바깥으로라는 뜻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금방 봤듯이 그 에너지는 스테이트 펑션이니까.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 나와서 한쪽에 들어가면은 그 절대값은 크기는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라운딩스가 얻어진 그 에너지는 뭡니까? 시스템이 잃어버린 에너지와 같다. 또는 시스템이 에너지를 얻으면은 그것은 서라운딩스가 잃어버린 에너지와 같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금방 보신 대로 이렇게 메테인이 이게 연소화되는 반응은 이거는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이다. 히트. 여기다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은 그냥 Q로 표시합니다. Q 열이 나온다. 그리고 Q는 0보다 크겠죠, 그죠? 이것이 엑소스터믹 리액션이고 엔도스터믹 리액션도 있어요. 화학 반응에서 열이 출입은 항상 있습니다. 물론 크기는 차이는 있지만은 항상 있어요. 여기 질소와 산소가 반응해요. 그래서 NO가 됩니다.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해서 이게 몸에는 안 좋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이 두 개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이건 어떡합니까? 여기에 에너지를 투여해야지 이 반응이 일어난다.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엔도설믹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은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겠죠. 엑소서믹 반응은 주변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죠? 여기 이제 그냥 말을 설명드린 것을 여기 이제 써 놓은 겁니다. 근데 엑소설믹 리액션 예를 요 반응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열은 여기서 나오는 그 열은 어디서 그 나오는 겁니까? 열이 왜 나와요 이게요? 금방 보면 이제 금방 나오겠지만은 엑소설믹 리액션에서는 그 여기 케미컬 본드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 메탄 보면은 그 탄소 주변에 이제 사방으로 그죠? 정삼해체 구조거든요. 이게 수소가 결합이 되어 있죠. 그죠? 케미컬 본드죠. 근데 그것이 산소랑 반응해서 끊어집니다. 끊어져서 CO2가 되는 거죠. 그죠? 메탄이 이제 다른 산소와 결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학 결합에 들어있던 에너지 그것도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포텐셜이냐 키네틱 에너지냐 따질 때 말이죠. 키네틱 에너지 아니면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봐도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학 결합은 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화학 결합에 들어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서멀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죠? 열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기 요거 밑에 엔도서믹 리액션은 뭡니까? 그 에너지가 오히려 외부에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열 에너지 형태로 들어가서 요 시스템에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N2와 O2의 포텐셜 에너지보다 NO의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다. 그때의 포텐셜 에너지는 화학 결합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화학 결합의 형태로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것이 새로운 화학결합 N과 O 사이의 화학결합이 됨으로써 에너지가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책은 굉장히 친절해요. 어, 너무너무 친절한 것이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게 전체가 우주고요, 유니버스고, 여기에 시스템이고, 여기에 서라운딩스입니다. 요게 이제 위에 그림은 엑소설믹 리액션, 그 밑에 그림은 엔도서믹 리액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이거 갖다 우리가 다이그램으로 이제 그리면은 여기 이제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해서 이제 CO2와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메테인 한 분자에 또는 1몰에 산소 2몰이 이제 필요하고 CO2가 1몰과 그리고 물이 2몰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두 개의 반응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더 높아요. 생성물 CO2, H2O보다. 그죠? 그 차이가 뭐예요? 이게 열로다가 주위로 이제 방출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에너지가 두 개가 어떻게 높은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것은 여러분 에너지가 낮을수록 어때요? 이 물질은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그죠? 항상 안정합니다.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해요.
잘 보세요. 어떤 물도 그렇고 공도 그렇고 높은 데 있잖아요. 포텐셜이 높은 데서 이게 누가 붙들고 있거나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사가 졌다. 그럼 어때요?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밑으로 굴러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게 더 안정된 상태로 가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보시죠. 산소나 메탄보다도 CO2나 물이 뭐가 안정하면 반응성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이 잘 반응합니까? 물론 반응도 하죠. 당연히 반응하죠. 그렇지만 잘 반응을 안 해요. 메탄이나 산소에 비해서. CO2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가 낮다 이겁니다. 그죠? 반면에 질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반응해서 NO,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되는 반응은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훨씬 뭐죠? 에너지가 높다는 거 알죠? 왜냐하면 더 이제 불안정하니까 질소나 산소에 비해서 그죠? 이건 이제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에너지를 투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엔도더믹이다. 흡열 반응이다. 엑소서밋 이거는 발열 반응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이그램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너무너무 간단하죠.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연력학 제1법칙을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에너지는 총량은 일정하다.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다만 그 형태가 바뀔 뿐이다. 저는 그래서 가장 비근한 예로 뭘 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있으면 전기불을 켜잖아요. 그죠? 그러면 빛이 나잖아요. 그것도 빛 에너지예요. 그것도요. 빛하고 전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근데 에너지란 관점에 보면 우리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빛도 에너지다. 근데 빛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바뀌었죠. 그죠? 형광등에서. 그 메커니즘 복잡하지만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 형태가 바뀐 거예요. 만약에 손실이 없다면은 전기 에너지가 전부 다가 빛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쭉쭉쭉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발전소에서 와요. 그럼 발전소에서 전기를 어떻게 생산해요? 터빈을 돌리죠. 터빈. 그죠?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메카니컬 에너지예요. 메카니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또 바뀐 겁니다. 그럼 메카니컬 에너지 터빈은 어떻게 돌죠? 그거는 물을 끓여서 물에 이제 증기압으로 해서 이제 돌리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음? 물이 갖고 있는 그 증기압이 이제 증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증기관차 원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지금도 발전기 터빈이 다 그렇죠. 근데 그 물은 어떻게 끓여요? 물은 그 뭐 석탄 같은 거를 태워서 그 나와서 열로 끓이잖아요. 그죠? 그 열로다가 이제 열 에너지가 물이 갖고 수증기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움직이니까 그저 그걸 뭐랄까요? 그것도 이제 뭐 기계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그 기계 에너지로 바뀌고 그런 열 에너지는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석탄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가 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를 써서 이제 뭐 우리가 빛을 우리가 전구 담아 써서 이제 빛을 이용한단 말이죠. 거기까지 되기까지는 수많은 에너지 변환 단계가 있는 거다. 물론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죠? 어쨌든 에너지가 그렇게 변환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인데 이것을 한번 수식으로 한번 우리가 공식화하자 이겁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에너지, 이 델타라는 것은요, 이 변화량이에요. 체인지, 변화량. 진짜 우주 에너지 일정한데 그 우주 에너지 우리는 그런데 전체 에너지 양을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로지 알고자 하는 것은 얼마큼 변화했느냐, 그죠? 반응 전과 후 그 차이가 얼마냐 이제 그것만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변화량 델타 E. 근데 여러분 이제 2학년 때 혹시 이제 물리학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인터널 에너지라고 합니다. 어떤 시스템의 인터널 에너지, 내부 에너지, 그죠? 근데 뭐 지금 여러분 그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에너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변화량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Q, 이건 항상 열입니다. 열. Q와 W 이거는 1이요.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력학이 제1법칙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죠? 자, 일단 다 해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E는 시스템 인터널 에너지고 델타 E는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그것은 열과 일로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절대적인 값은 거의 힘듭니다. 거의 얻기 힘들어요. 여기 이제 코멘트를 적어놨어요. 그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는 절대값은 모든 그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와 또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더했어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이제 공기가 있다 그러면은 공기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더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단지 변화량은 우리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썼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변화량만 우리 고려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엔도서믹 프로세스는 여기서 Q가 뭡니까? Q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엔도서믹 리액션은 이거는 Q가 열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림에도 있죠. 전체 우주고 여기는 여기 가운데 네모로 친 부분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나머지는 서라운딩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의 그 대상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에 엔도서믹이 뭐예요 이게? 응? 흡열 반응이니까 시스템에 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시스템에 열이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Q는 포지티브예요. 그죠? 엑소서믹 리액션에서 Q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왜냐면 시스템이 외부로 주위로 열을 방출하니까 시스템은 어때요? 에너지가 줄어든 거죠. 그죠? Q가 처음과 마지막 비교해보는 시스템은 줄어들었으니까 네가티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엑소서믹이고 엔도서믹에서는 Q는 포지티브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주변에 일을 합니다. 그죠? 시스템이 주변에 막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실린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린더 내부에 기체가 팽창해서 위로 올라갔어요. 피스톤이. 그러면 올라간 만큼 일을 행해진 거 아니에요. 이제 금방 보겠지만은 그 일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압력하고 이제 부피 변화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외부에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W는 이때는 일을 했으니까 시스템의 에너지는 줄어들었잖아요. 주변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항상 시스템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시라.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의 외부에서 일이 가해졌어요. 그러니까 피스톤을 꽉 눌렀습니다. 꽉 눌렀어요. 음? 그러면 이제 일이 가해진 거죠. 시스템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시스템에 일이라는 형태로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W는 이게 파시티브 양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서 시스템에 에너지가 빠져요. 열로 빠지든 일로 빠지든 그러면은 델타 E는 0보다 작죠. 외부에서 그런데 열이 가해지던 일이 가해지던 시스템에 그러면은 델타 E는 0보다 큽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엑소 엔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열 반응에서는요. 열이 Q가 어때요? Q가 나오니까 어? 이 저 에너지는 나오지만은 열은 나오지만은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금방 나옵니다. 발열 반응의 부호는 항상 마이너스고 흡열 반응의 부호는 항상 플러스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보고 좀 잠깐 쉬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제가 다 이렇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만 예제 한번 일만 보도록 하겠어요.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죠? 그 시스템의 델타 E를 구하라는 거다. 인터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라. 뭐냐? 15.6kJ이라는 에너지가 이건 열이 형태로 플로우스니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시스템에, 그죠? 그리고 이제 1.4kJ의 에너지가 시스템에 더해진 거예요. 그럼 어때요? 시스템의 에너지는 다 증가하는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델타 E는 Q 플러스 W인데 어때요? Q도 시스템이 열이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15.6이고 W도 시스템에 일이 행해졌으니까 플러스예요. 그 두 개를 더하니까 17.0kJ이다. 뭐 이건 너무 간단한 거지만 개념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근데 지금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럼 과연 일은 어떤 형태로 되느냐? 근데 다양한 형태의 일이 있어요. 이 일이 뭐예요? 뭐가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자동차 이제 요즘은 전기 자동차 많더라고요. 그죠? 우리 학교에도 전기 자동차 뭐 여러 대 봤어요. 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내연기관 있죠? 가솔린, 뭐 디젤 기관 그거 보면은 실제로 피스톤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을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그걸 갖고 따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이제 요게 실린더고 요게 피스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외부에서 꽉 눌렀어요. 피스톤을. 그죠? 아니면은 여기서 밑에서 내부에 기체가 팽창해서 부피가 증가하든가. 그럼 뭡니까 이때는 어떤 압력이 가해져서 눌러지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팽창하면은 뭐예요 이게 외부의 압력보다 내부 압력이 더 크면 팽창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델타 H만큼 요 부피가 변화했다. 이니셜 스테이트 이거는 이제 부피가 증가하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있다가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면 어때요? 이만큼 부피가 증가한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높이가 h 이때는 높이 변하니까 델타 h라고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물리적인 걸 보면은요, 일은 뭡니까? 일은 힘 곱하기 뭐죠? 힘 곱하기 거리죠, 거리.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압력은 뭡니까? 힘 나누기 면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다가 어, 부피를 곱하면은 결국은 힘 곱하기 거리가 돼서 그러면은 1이 됩니다. 1.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부피 변화에다가 이 높이만 곱하면은 그것이 바로 1이다. 그걸 보고 특별하게 PB 워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력학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금방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여드린 대로 뭐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도 일입니다. 일. 그죠? 자동차가 가는 것도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량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대개 어떤 일을 우리가 대표로 해서 보여주냐면은 PV 워크, P는 압력이고 V는 볼륨이다.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볼륨은 1이다. 이제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죠? 이제 이 경우에서 보니까 워크는 W는 P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H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P 곱하기 델타 V, 부피 변화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가스가 딱 엑스펜션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주변으로 일이 행해진 거니까 시스템의 에너지는 감소했죠. 그러니까 W는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야 되기 때는. 왜 부피가 증가하는데 왜 마이너스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시라 이겁니다. 그죠? 시스템이 외부에 일을 하면은 어때 에너지가 줄은 거예요, 시스템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P 델타 V고 만약에 컴프레스 해가지고서 델타 V만큼 압축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는 W는 P 델타 V 이렇게 플러스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거 보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